이제 미국의 12월 FOMC 정례회의가 며칠 남지 않았죠? 우리 시간으로 15일 새벽 3시쯤이면 마지막 금리 인상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 전에 13일 날 또 CPI 발표가 되죠. CPI. 알고 계시죠? 우리가 보통 회사 직장 동료라든지 또 친지들, 친구들 서로 대화를 하면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미국 물가지수 아닙니까? CPI. CPI가 9.1%까지 40년 만에 이렇게 최고로 올랐잖아. 그런데 지금 이게 7.7%까지 떨어진 거야. 이번에는 7.3%를 예상하고 있어. 7.3%? 이거보다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말이지. 딱 이 한마디만 하면 같이 대화에 참여했던 주위의 사람들이 완전히 어떻게 보겠습니까? 경제, 금융, 이 지식에 대한 이 레벨을 완전히 높게 볼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볼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아네?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딱 한마디만 했는데 CPI, 소비자 물가지수란 말도 안 하고 그냥 CPI라고. 미국의 CPI가 말이지.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면 CPI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뭘 모르면 말을 못 하잖아요. 조용히 있어야 되잖아요. 9.1%까지 올랐던 게 8.5, 8.3, 8.2, 이번에 7.7 떨어졌죠. 그런데 이번 다음 주에는 예상이 7.3%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도 만약에 더 떨어져 보세요. 확실히 이 증시의 이 활력소가 되겠죠. 딱 한마디만 하면 이 사람이 뭘 아는데 나갈 겁니다. 그렇게. 사실 투자하기 전에 우리가 뭘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투자하기 전에 다 몰랐죠. 투자를 하니까 이렇게 신경 쓰고 하나하나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학자처럼 깊이 배울 필요도 없어요. 기본적인 것만 다 알고 있으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내년 하반기 최종 금리를 5%대가 아니라 6.5%로 설정할 가능성이 약 28%에 달한다 하고 JP모건이 지금 리포트를 또 냈습니다. 무려 증시 붕괴 시나리오라는 이런 말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시나리오에서 보면 증시, 채권, 신용자산이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름도 길어요. 니콜라우스 파니기르 초글루라는 JP모건 전략가예요. 니콜라우스 파니기르 초글루. 고객들에게 이 보낸 서한에서 미국 증시가 이 붕괴되는 아마겟돈, 이 종말 시나리오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뜨거울 경우 미국의 최저금리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관계자들 예상치 5%를 훌쩍 넘어서 내년 하반기에는 최대 6.5%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미국의 최종금리 6.5% 도달 가능성을 10%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JP모건이 해당 시나리오를 분석해 본 결과 가능성이 10%가 아니라 28%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가장 최근 기준금리를 6.5% 수준으로 유지했던 2000년대처럼 대부분의 자산이 흘러내릴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난 11월 FOMC 회의에서 4%로 설정됐죠. 또 이번 다음 주에 되면 0.5% 올려서 올해 4.5%로 마감을 할 텐데 6.5%로 설정된다 그러면 내년에 추가로 2% 금리 인상을 강행을 하게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마지막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의 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혼재되어 있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시장 내 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FOMC에서 빅스텝 0.5% 금리 인상을 밟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최종금리는 상향되고 파월 연준 의장 역시 매파적 발언을 내놓을 것이란 모순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시장 기대감이 통화정책 효과를 희석시킬 수 있는 만큼 연준이 고의적으로라도 긴축 고삐를 다시 한번 쥘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12월 FOMC를 앞둔 가운데 시장은 연준이 기준금리 0.5% 인상하는 데 그칠 것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지난달에 FOMC와 10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거치면서
통화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이 됐었습니다. 당초 연준은 기존 0.25%였던 기준금리를 올해 3월부터 8개월 만에 4%까지 3.75%나 올렸어요. 이 같은 고강도 긴축의 이 핵심 동력은 바로 물가 상승, 인플레 아닙니까? 올해 6월에 9.1%까지 상승했습니다. CPI. 1981년 11월 이후에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해서 연속 4회, 자이언트 스텝 0.75%씩 연속 4회를 정말 이 초강수를 단행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8%에 정체됐던 CPI 상승률이 10월에 7.7%로 크게 둔화됐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속도 조절론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지난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시기가 12월 회의가 될 수 있다라는 발언, 이것이 속도 조절론에 힘을 더했죠. 문제는 지금 고용지표가 시장 전망을 상회하면서예요. 며칠 전에 미국의 11월 서비스 부문의 고용이 26만 3천 명, 시장 전망치 20만 명을 크게 뛰어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임금 상승률 전년 대비 5.1%나 상승을 했고, 특히 시간당 평균 임금 전월 대비 0.6%나 상승하고 전망치가 0.3%였는데도 말이죠. 이거에 2배를 상회했어요. 통상 임금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의 촉매제로도 풀립니다. 노동 집약적인 이 서비스 부분의 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세를 더 강하게 부추기게 됩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 발표한 11월 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 PMI 며칠 전에 56.5로 시장 전망치 53.1 크게 상회했었죠. 또 반면에 제조 PMI는 49를 기록했어요. 2020년 5월 이후, 재작년 5월 이후에 30개월 만에 위축 국면으로 또 전환됐습니다. 늘어난 임금은 경기 위축 국면의 소비를 지지해서 완만한 경기 침체를 또 유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다소 모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 속도를 감안할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은 내년에도 어느 정도 유지될 이 공산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눈은 다음 주 13일 발표되는 11월 미 CPI, 소비자 물가 지수죠. CPI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전월 대비 0.4% 둔화된 7.3%예요. 지난해 기저효과와 최근 유가 하락세, 공급만 찾을 이 우려 완화 등이 그 근거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됐죠? 어제 나왔죠? 미국 8일 미국 노동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건으로 전주 대비 4천 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지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만 2천 건 증가했어요. 167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월 초 이후 최다 건수예요. 이렇게 실업수당이 점점 늘어나야 돼요. 실업자가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금리 인상을 점점 덜 하게 되죠. 속도도 늦추게 되고. 그래서 어제 나왔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4천 건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또 그만큼 또 비례적으로 상승을 했었죠. 자, 여기까지.